안녕하세요. 박 대표 사이다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거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죠? 나를 위해 속으로 한 번씩 되뇌이세요.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이 많다. 제가 이거 바로 느낀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과 많은 상담을 합니다. 근데 하나같이 똑같은 사람 없고요. 다 성향상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그날의 일진, 그날에 따라서 그와 비슷한 사람이 온다는 것. 참 이상한 일이죠. 그 날에 따라서 내 운이 좋냐 나쁘냐, 그날 날짜에 따라서 비슷한 사람이 온다는 것.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 날의 기운이 매우 중요하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코미디인가? 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인물들이 많은데요. 세상엔 다양한 초콜릿이 있는 것처럼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저희가 항상 느껴오는 겁니다. 네, 인생은 인생일 뿐이고 별거 없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본인과 맞지 않은 사람도 많고요. 또 나와 다른 사람을 또 이해 못하는 분도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이든 말든 신경 안 쓰는 분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오시면 몇 마디 던져보죠. 이런 말 저런 말 던져보면 그분의 내면을 대략 읽을 수 있는 그런 말투를 던지죠. 던지면 이분은 이런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얼굴에 살아온 내력은 다 드러나 있고요. 지금 이제 직위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표정이나 자세를 보면 이분이 어느 정도의 직위를 가지고 말하는 낱말에 따라서 단어에 따라서 이분은 어느 정도의 학교 정도를 졸업했겠구나라는 걸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것들은 전화 상담을 할 때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알아듣냐에 따라서 잘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드러나거든요. 특히 뭐 자녀 상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도 많고요. 너무 또 집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또 자유롭게 둬서 아이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어낸 이런 분도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뭐 유튜브를 보다가 본 게 있습니다. 뭐 이름은 안 됩니다. 이름은 복을 내칩니다. 가족 사진 이런 데 거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너무 극단적인 말이 돼서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의 운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또 복 받는 것도 그 사람의 운이지, 운을 빼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알맹이가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뭐 침대 방향 완전 공개 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뭘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명리학을 정확하게 아신다면 그렇게 말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추구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좋은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에다가 침대를 놓으면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방향은요. 그렇죠? 방향성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 가면 좋고, 어떤 사람은 호주 가면 좋고,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 가면 좋고, 어떤 사람은 일본 가면 좋고, 어떤 사람은 한국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른데 왜 침대 방향을 일괄적으로 남동 쪽만 남쪽만 놔야 되냐? 그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방향이 아닌 곳에 북쪽에 방향 침대를 뒀다면 다 망하겠네요. 복이 없겠네요. 아니에요, 그런 건요. 네. 사람마다 지향하는 방향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리학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보일 텐데 그냥 적당한 풍수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풍수가 전부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식탁에 뭘 놓지 마라.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 거기 가위 놓을 수 있고 칼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치우면 그만인데 뭐 복이 날라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 낡은 뭐 틀어지지 않는 예를 들어서 고장난 시계 같은 거 이런 거는 고쳐 쓰고 네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건 수명이 다한 거니까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갖다가 돌아가지 않는 시계를 걸어 놓은 것은 그건 좋은 건 아니죠. 물론 기분 좋지는 않은 거니까 그건 버려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걸 과대 포장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만 하면은 마치 당장이라도 부자가 될 것 같은 복이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사람은요, 이 운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없습니다. 다만 자기에 맞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 쪽으로 틀어야 되는 것이고, 공부하는 아이의 책상에서 그 방향성을 봤으면 그 아이가 방향이 어느 방향이 좋냐 하면 그 방향으로 틀어주면 되는 것이죠. 다 하나같이 남쪽이 좋고 남동 쪽이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남동 쪽이 흉신인 애들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그 아이 북쪽에 놓고 공부를 하겠든지 동쪽에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건 있고, 다만 기본적인 건 있죠. 남쪽 방향이 좋더라.
또 우리가 선생님들이 강의를 할 때는 북쪽 방향에서 강의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왜 네. 그러냐? 우리 부처님을 앉히거나 예수님을 세울 때는 항상 북동쪽에 서북간에 세운단 말이에요. 서북간은 높은 자리고 윗사람 자리이기 때문에 서북간에 세운다. 이건 기본적으로 아는 것들이에요. 다. 그 사람의 사주에서 남쪽이 좋으냐 나쁘냐 따지면 답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정밀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DNA와 또 운에 따라서 대운, 세운, 월운에 따라 사람이 탁탁탁 변하게 가는데 뭐 갑자기 뭐 방향을 바꿔도 그 사람 잘 되나? 심리적으로는 편하겠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냥 심리적인 위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면 잘 된다. 뭘 하면 좋더라.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더라. 그럼 각자의 우리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 여러 가지 운을 타고났는데 그럼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맞지.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한다는 것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하루의 운기를 조정하는 것이 이 날짜인데 이 날짜에다가 그 시간에 따라서도 운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하루 속에서도 시간까지 봅니다. 그 하루의 네. 시간까지도 달라진다. 그래서 또 들으시는 어떤 분들, 수술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저는요. 이 며칠 하십시오 아니고 며칠 날 몇 시간. 시에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몇 시간 이사도 그렇고 계약서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 쓰실 때는 며칠에 가시려고 물어요. 며칠에 간다면 그때는 그럼 오후 4시에서 몇 시 사이에 계약을 하십시오. 그때 뭘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말씀해 드리는데요.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저한테 의뢰한 분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게끔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분이 저한테 물었을 때는 저는 그 사람이 의뢰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유리한 방향으로 보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섬세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하는 그만큼 것들은. 디테일하고 섬세한데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또 뭐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분은 뭘 믿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도대체. 본인은 논리적이라 생각하겠지만은 본인의 그 사람에 대해서 철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 네, 여러분들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이런 거는 도저히 못 참는다. 그런 거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인가? 대상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본인 자체 싫어하는 것 하나씩만 적어주십시오. 원래 본인 스타일과 비슷한 사람을 김기현님은 시간 약속, 돈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네. 네, 성경 선생님은 지적질 잘하는 분요. 네. 게으른 사람. 제니퍼 위원님은 그런 이야기 할 줄 알았습니다. 네, 게으른 사람. 제니퍼 위원님 굉장히 동작도 빠르고요. 열심히 사시는 분이 하나거든요. 또 능글능글한 거 딱 싫어하고요. 화끈한 거 좋아하고 또 오뚜기예요. 한마디로 하면 오뚜기 같은 분이 제니퍼 위원 선생님. 김달봉님은 이중성이 싫다. 솔직한 것은 좋은데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한다. 네. 김둘레 선생님은 술 취해 사리 분별 못하고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는 말만 많은 그런 사람. 정다원님은 거짓말하는 게 그렇게 싫다. 너무 참아서 수술을 몇 번 했어요. 정말 못 참는 분이거든요. 제니퍼 위원 선생님은요. 굉장히 대단한 성격의 제 남편은 이불 속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 싫어요. 네. 그거요. 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고 원래 성향 자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의 성향을 알고 싶다. 우리 배우자의 성향을 알고 싶다. 이런 분은 제가 성향 무술을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되게 어리파적 성향을 갖고 있고요. 굉장히 척언지심 있는 분이에요. 남편이세요? 네, 남편분. 예, 말이 없습니다. 이분 말하지 않아요. 별로. 필요 없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역할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분 자체가요. 그래서 되게 어리파적 기질도 있고 내면이 철학적인 분 중에 하나다. 철학적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운도 나쁘지 않고요. 앞으로 운도 나쁘지 않네요. 운은 좋습니다. 그런 대로 잘 나갔다고 늘 보입니다. 41살부터 겨우 이제 숨 쉬고 일어났던 분이에요. 되게 뭐랄까요. 왔다. 생활비는 주나 모르겠네. 생활비 주면서 본인이 가계부 안 쓰나 모르겠네. 강희정 네, 남편분. 같은 본인이세요. 왼쪽에 있는 거. 궁합은 잘 맞네요. 네. 강현정 씨는 궁합 잘 맞고요. 의리판에 와 대박 본다.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고 이분도 둘 다 똑똑하신 분인데 선생님이 한 수 위네요. 강현정 씨가. 네. 확 밀어붙이고 41, 51, 61 운이 다 좋습니다. 강현정 씨는. 오 이제 운이 돌아왔네. 어릴 때 고생 진탕했습니다. 두 분 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 시간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